네, 시장을 전반적으로 좀 점검을 하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저희가 큰 전략을 좀 보지 않습니까? 오늘은 신한종 NH투자증권 FICC 리서치 센터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센터장님. 네, 안녕하세요. 시장 어렵네요. 물론 이제 이렇게 금리 크게 올리면 시장에 충격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미국이 그래도 반짝 반등을 해주길래 이게 좀 이어졌으면 했는데 이게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이 앞으로 시장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지난 연말 연초하고 지난 연말하고 지금 한 6개월 지난 지금 상황에서 제일 큰 차이점은 아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연말에는 한 25bp씩 몇 번 생각을 하다가 한두 달 전에는 한 50bp 그러다가 요번에는 고점을 찍은 게 아니라 다시 고점 위로 올라가게 되면서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거를 하게 됐는데, 자, 이게 점점 이렇게 되면서 기존의 연준에 대한 실망, 정책의 전망에 대한 어떤 실망감, 신뢰가 상당히 무너진 이런 것들이 그동안 이제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그다음에 유동성 축소하더라도 경기 침체까지는 가지 않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결국에는 경기 침체가 없이는 이게 물가가 잡기가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이제 퍼지면서 지금 그런 상황으로 지금 특히 위험자산 쪽은 충격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 그러면 자이언트 스텝을 이렇게 단행하면 인플레를 좀 잡을 수 있는 겁니까? 그게 더 궁금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경기 침체 일부를 유도하는 거지 않습니까? 둔화를. 맞습니다. 금리 인상을 통해서 지금 이 공급망이라든가 이 원자재 가격 급등 이런 거를 잡을 수 있느냐, 실은 이제 교과서적인 대책인데요. 이게 뭐 100% 잡는다고 하는 건 좀 어렵겠습니다만, 일단 교과서적인 어떤 방법대로 전체 수요를 줄여버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만약에 경기 침체를 이거 계속되고 이렇게 된다면 전반적인 물가는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 침체라는 것 때문에 이제 상당히 우리가 고통을 받는 것들이죠. 그래서 80년대 이 높은 인플레이션을 70년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았던 것도 실은 경기 침체였고 높은 금리 인상이었고 뭐 등등이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경제가 이런 침체를 유도하는 급격한 금리 인상을 버티면서 가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버틸 수 네네.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우리나라도 당장 미국이 이렇게 자이언트 스텝을 하게 되면 다음 달에 하느니 빅스텝 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우리도 그래서 시장이 어려운데요. 그래서 미국채 금리는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면서 금리가 빠졌는데, 우리나라는 실은 좀 덜 빠졌죠. 그래서 특히 미국보다도 우리는 거의 많은 원자재를 다 수입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빅스텝에 대한 얘기가 실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안 했지만 아마 이 빅스텝에 대한 어떤 생각들은 지금 금통위를 앞두고 아주 많이 퍼지면서 그동안 지금 요 한 며칠 동안 금리가 급등한 이유들도 실은 그런 것들로 보여지고 있고요. 아마도 그냥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도 자이언트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빅스텝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빅스텝의 필요성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이제 정부가 물가 대책도 내놓고 비상경제 대응 체제, 전환 이런 것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뭐 지금 빠르게 대책을 세워서 하고 있기는 한데, 이게 지금 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중요한데요. 지금 보면은 도처에서 전부 다 물가가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렇게 빠르게 이런 대책을 세우고 진행을 하더라도 당분간 이런 높은 물가에 대한 기대는 계속될 걸로 보여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당장은 긴급 대책 같은 게 나오고 있는데 쉽사리 잡힐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네요. 중요한 건 이제 투자자분들의 고민인데요. 이렇게 시장이 많이 하락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를 고민하고 계시거든요. 센터님께서는 투자 전략 어떻게 짜야 된다고 보고 계세요? 저는 지금 이제 이 인플레이션이 그래도 하반기에는 정점을 향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고점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연말에는 뭐 한 조금 내려가서 한 6에서 7%, 그리고 내년에 한 3, 4% 요렇게 지금 한 2년 정도는 계속 인플레이션 부담이 있는데, 그래도
지금 금리가 이미 상당히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주식도 지금 가격이 밸류에이션이 좀 매력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그보다는 채권 쪽으로 금리가 높아진 채권 쪽으로 이렇게 자산 배분을 다변화하는 것이 채권 비중을 높이는 것이 오히려 포트폴리오 전략을 단단하게 짜는데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식에서 채권 쪽으로 자금을 조금 이동해 놓는 게 필요한 시기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네. 근데 채권 투자에 익숙하지 않은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주식만 들고 있는 투자자라면 지금 그럼 현금 비중을 높여야 되는 건가요? 현금 비중을 높이고 그다음에 그 주식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은행주 같은 거는 그 금리가 높아졌을 때 상당히 혜택을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금리 상승 또는 물가 상승에 좀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주식 안에서는 조정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흔히 아시던 이 현금 또는 이제 예금이죠. 또는 MMF 단기 자금 이런 쪽으로 비중을 많이 좀 보유하고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적인 포트폴리오를 좀 가져가야 된다라는 주문으로 이해가 되네요. 혹시 NH증권 내에서 연말까지 지수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번 자이언트 스텝이나 최근에 증시 하락 때문에 변경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그거는 저희 쪽이 담당하는 게 아니라서 네네. 좀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애매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시장 대응에 대해서 신환종 NH 센터장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